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뭐 재밌는 얘기라고 해서, 뭐 유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AI 시장에서, 핫한 그런, 사업 영역들을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해서 요 장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파란색의 구름 모양의 요 아이콘이 이 앱 모양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앱은 최근에 오픈 AI에서 나온 소라라는 앱입니다. 소라는 사실 오픈 AI에서 만든 동영상 앱인데 이게 뭐 2년 전에 사실 나왔었고 그게 굉장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I 텍스트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마치 실제 그 영상을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인데요. 이게 2년이 지나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소라 2로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라 2로 돌아오면서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면 첫 번째 소라 1에서는 동영상을 AI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였었는데 2에서는 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 시스템, 새로운 사업 모델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앱 중에 가장 핫한 앱이고 가장 많이 이제 다운받은 앱이 틱톡이잖아요. 틱톡이 이제 동영상 공유, 쇼츠 같은 거를 공유하는 앱인데 틱톡의 그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맞먹는 앱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앱이 나왔다. 이 앱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오픈 AI 쪽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향후 한 1, 2년 뒤에는 틱톡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틱톡보다 더 능가되는 그런 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이 인공지능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이 앱이 공유되는 앱으로 이제 발전을 함으로써 결국 제2의 틱톡의 현상을 만들게 되면 결국 오픈 AI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뭐 대부분의 다수가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AI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투자되고 너무 버블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사업 영역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월마트에서 월마트랑 오픈 AI가 제휴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쓰고 있는 이런 챗 GPT 창에서 월마트 제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 월마트 앱 들어가서 월마트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마트 가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살 때 뭐 늘 사던 거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뭐 TV를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많은 TV 라인업들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한테 딱 맞는 예산의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GPT 상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비교 검색을 다 해주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제품마다의 장점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다 검색해서 비교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클릭을 하면 월마트에서 바로 주문을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픈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겠죠. 예전에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오픈 AI가 이런 오프라인 그런 마켓과의 조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진영을 보면은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지만 그 단순한 그런 텍스트로 얘기하는 LLM 모델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는 베어3라는 동영상 아까 이제 소라 앱도 얘기를 드렸는데 베어3라는 영상 앱이 이제 있고요. 이 베어3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내에서 영상을 만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베어3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진화를 해서 광고 시장이라든가 영상 시장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영화도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갔던 이런 그 영상 작업들을 아주 몇 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옛날에 찍었던 영상의 그런 예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의 가격으로 똑같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어쩌면 더 좋은 퀄리티일지도 모르죠. 얘기만 하면 이제 구현을 해주니까 그런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 바나나 같은 이제 이 픽처를 그냥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이런 앱도 굉장히 핫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정리해주는 노트북 LM 그다음에 구글 베이스의 기본적인 플랫폼들이 다 이런 제미나이랑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줄 같은 것도요. 이제 그 구글 캘린더 많이 쓰실 텐데 직접 입력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또 조금 지나하신 분들은 음성으로 뭐 언제 뭐 9월 3일 날 뭐 몇 시에 뭐 무슨 스케줄 넣어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걸 이제 제미나이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는 음력 같은 걸 쓰잖아요. 음력을 또 날짜를 찾아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매년 음력 12월 10일에 누구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 스케줄을 매년 반복해서 넣어줘 이렇게 말로만 제미나이에다가 하면 바로 이거를 구글 그 캘린더에 입력을 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되는 것들이 되게 커지고 있고 또 퍼플렉스티는 워낙 이제 좀 이 LLM들이 잘 나가니까 그리고 그동안 LLM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던 AI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던 애플 측에서 2025년 6월 올해 6월이죠. 수십억 달러로 우리가 인수해야겠다 했더니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죠.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두 달 지나서 지난 8월에 구글에다가 크롬 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우리한테 넘겨라. 345억 달러 줄 테니까.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줄 테니 넘겼다. 뭐 구글도 당연히 노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코멧이라고 퍼블렉스티가 자체의 이 브라우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MS의 브라우저는 많이 안 쓰겠지만 크롬 많이 쓰시겠지만 그런 브라우저들이 이런 그 인공지능하고 통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제미나이를 통합시켜서 지금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퍼플렉스는 자체의 브라우저인 코멧을 만들었고 오픈 AI도 이 자체 이제 브라우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퍼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이 기업 가치가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5억 달러도 크지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7천억, 6,5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000%의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또 가장 핫한 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기업에서 그록이라는 LLM 모델을 만들었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그록이 이제 이 인공지능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던졌는데 이 그록이 왜 파장을 던졌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기업은 그록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난 7월에 이제 그록 4를 발표를 했었는데 7월에 xAI가 그록 4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인공지능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다시 오픈 AI에서 GPT-5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하기는 했지만 이 그록이 이런 이제 그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던졌던 건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 곳이라면 이익에 상관없이 엄청난 수조 달러의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의사결정들을 이번에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xAI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이 뭐 엔비디아 블랙벨 칩도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투자한 그런 결과로서 지금 그록4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이 그록4가 딱 나오면서 제일 긴장한 게 바로 이제 이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 이런 기존의 1강, 2강 체제를 굳히고 있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오픈 AI나 구글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큰 수혜가 이제 반도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수익률을 잠깐 보시면은 뭐 연초 이후 수익률도 뭐 나스닥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고 최근 3년으로 확장해봐도 큰 폭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 성장주들 위주로 상승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빅테크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 빅테크보다 결국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올랐던 게 또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고성장에 고수익을 내는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투자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한 뭐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 내에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무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골든 무어의 그분이 이제 했던 멘트가 있어요. 과거에 반도체 칩이 발달되는 속도가 트랜지스터 집약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2년마다 2배씩 반도체의 속도가 증가한다. 트랜지스터 수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 거의 한 50년 동안 이 반도체 시장을 중요한 멘트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젠슨 황의 황을 따서 황의 법칙. 젠슨 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CPU는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속도가 증가를 했지만 GPU는 앞으로 매년 2배씩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향후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할 건데 이게 반도체 성능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 빨리 가져올 텐데 실제 이 속도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노란색의 GPU 발전 속도는 상당 부분 이제 그 각이 줄었죠. 하지만 파란색의 GPU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버블, 뭐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멘트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결국 이 산업을 이끄는 그런 리더들이 하는 얘기들이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최근에 했던 두 가지 멘트를 갖고 왔는데 제 멘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영문을 일부러 써놨는데 그 AI computing is to surge 100% 그 fold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 AI 컴퓨팅 파워가 이런 이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속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도 GPU 되게 빠른데 그거보다도 향후에 100배의 성능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배를 달성을 하려면 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황해 법칙 얘기하면서 매년 2배씩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 100배의 속도를 달성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 하면 6년에서 7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5, 6년 동안 이 바뀔 수 있는 이런 AI의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많은 투자가 일어난 거 아니냐 과잉 투자다 이런 얘기에서 이 멘트를 한 거죠. 이제 2025년 10월 9일날 CNBC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전체적으로 AI 투자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야 하냐면 멀티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수조 달러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수천조가 되겠죠. 그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됐냐? 수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야 돼. 수조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천억 달러가 지금 들어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보면 지금 한 20% 정도 투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AI 성능의 그 엔비디아 칩셋 성능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2025년 하반기에 있는 블랙웰 울트라 칩이거든요. 매년 성능의 발전 속도 보면 평균적으로 2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내년에 이제 루빈 칩도 나올 텐데 이런 속도로 이제 가서 향후 100배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 거 5, 6년 안에 6, 7년 안에 달성을 할 거고 그동안에 지금 얘기했던 뭐 전체 투자돼야 되는 그 총량 대비해서 20% 수준에 왔으니까 더 많은 칩들을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 이제 AI 칩 그러면은 이거 엔비디아나 뭐 AMD 뭐 브로드컴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AI 발달 중심에서 또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좋다 이 얘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지금 이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처럼 굉장히 핫해진 이유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형식에서 과거에는 그 CPU 중심의 그런 컴퓨팅이 되게 메인이었잖아요. 그런 데는 메모리의 크기나 속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PC나 뭐 사실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니까 컴퓨터 뜯어보시면 메모리는 대부분 이 8기가 내외 뭐 적으면 4기가도 옛날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8기가 메모리가 얼마냐? 여러분들 노트북 200만 원짜리 사도 8기가 메모리 꽂혀 있으면 그게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에서 5만 원 들어가니까 메모리가 많이 안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오면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GPU가 계산을 많이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GPU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을 계산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GPU의 그 연산 방식이 다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행렬 계산을 해서 그 행렬 계산을 무수하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무수하게 반복을 하는데 GPU가 그거를 계산한 거를 잠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메모리인데 GPU가 계산하고 잠깐 저장해 놓던 그 메모리에 저장했던 걸 다시 꺼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재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더 빨라져야 되는데 기존의 메모리의 양과 기존의 메모리의 속도는 엄청 느렸다는 거죠. 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GPU들은 엄청 빨라지고 인공지능을 빨리 계산하는데 메모리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 저장해 놓는 용량들이 적다 보니까 기존의 메모리보다 더 월등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졌고 그게 이제 HBM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이 등장을 했고 HBM이 굉장히 핫한 고부가가치의 메모리로 작용을 했고 기존 메모리도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온디바이스 AI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 S25 이상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도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원래 아까 8기가 정도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12기가, 16기가 이상 내년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AI가 탑재된 스마트폰들이 다수를 이룰 거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의 필수적인 메모리 확장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필요했던 메모리의 2배 이상, 기존 메모리의 2배 이상 필요로 하는 이제 메모리들이, 용량들이 필요하니까 메모리의 그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완전 빅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많이 팔리면 재고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주수를 보면 현재 이 3.3주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되게 메모리가 안 좋을 때 그 재고 주수가 16주에서 거의 18주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4달, 5달 이렇게 재고가 쌓여 있는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2018년도에 메모리 평균 재고 주수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요는 줄고 수요는 굉장히 늘고 생산량은 뭐 과거 대비해서 HBM도 그 만드는 생산 라인도 생기고 기존의 DRAM 생산량들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미국의 마이크론 모두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가장 많이 증가한 애가 어디냐?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생각하시잖아요. 삼성전자 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로 인해서 버는 금액이 전체 삼성전자 매출액의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메인은 어디냐?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죠. 그래서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 보면 삼성이 76% 이것도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실제 SK하이닉스는 삼성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걸려 있고 뭐 다른 가전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걸려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적자나는 것들이 메모리에서 돈 버는 걸 상당 부분 까먹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라서 9만 원대 올라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 AI6 칩 수주라든가, 그다음 TRM 이게 이제 TRM이 저기거든요. 그 아까 LLM 모델 인공지능 모델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모델로서 인공지능 구현하는 게 삼성전자 TRM 모델인데 그것도 발표하면서 야 우리 이제 새롭게 정신 차리고 이제 새로 좀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텀은 있지만 삼성전자는 체크해 가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메모리 수혜는 이어가고 있고, 메모리의 코어는 어디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엄청 핫했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꽤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게 여기 있는 로직 반도체이고요. 로직 반도체이고,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뭐 저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파운더리 이제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고, TSMC가 이제 파운더리 전 세계 1위인데, 그런 애들이 이런 고난이도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장비를 공급해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뭐 ASML이라든가 램리서치라든가 KLL,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애들이 최근에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핫하지만 이제 더 주목받을 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 이렇게 있는데, 최근 1개월간 수익률 보시면 로직 반도체보다 이제 메모리랑 반도체 장비가 더 좋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가 이제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가 다른 것 대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엄청 많이 올랐죠. 로직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엔비디아 좋다고 로직 반도체, AI 반도체만 투자할 것도 아니고, 메모리 좋다고 SK 하이닉스만 투자할 것도 아니고, 반도체의 인공지능 전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반도체 전체를 다 투자하는 방법론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펀드 저희 있는데, 그 전체의 반도체 세부 섹터까지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으로 투자하면 전체적인 수혜를 그대로 다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엔비디아 다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언급 드릴 건데요. 엔비디아 뭐 계속 오를 거냐?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연말까지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예상 순이익이 5.89달러예요. 근데 PER을 한 40배 적용하면 250달러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40배가 안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40배 많이 요즘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250달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뭐 웰스파고나 모어스탠이나 골드만삭스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PS조차도 상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지금 뭐 18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200달러 당연히 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연말까지는 250달러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AMD도 엄청 핫하잖아요. AMD도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CPU도 만들지만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2개밖에 없는데, 뭐 그 엔비디아가 거의 대부분 만들고 AMD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AMD가 오픈 AI, 그 챗GPT 만드는 오픈 AI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GPU인 AMD MI450 칩을 이제 공급한다. 뭐 그다음에 오라클하고도 이제 칩 도입 계약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5만 개의 AMD 칩을 이제 공급받기로 오라클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인공지능 투자에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이제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은 너무 핫하지만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줄 서서 막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못 기다리니까 이제 AMD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기업들, 모든 국가들이 AI 캐펙스 투자를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경쟁적인 AI 캐펙스 투자 확대가 반도체 매출액이 상승하는 걸로 이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들은 예전에 그 2024년도 하반기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2025년도 올해죠. 올해는 줄일 거다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더 늘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늘리고 있는 게 이제 사스 기업들이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PRO는 뭐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도민들, 요인들을 이제 PRO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돼서 매출액이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이듯이 뻔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국가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스타게이트에서 5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5천억 달러가 감이 딱 안 오시니까 한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5년간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는데 5년 동안. 근데 그 100조 원을 달러로 한 사람은 이게 740억 달러입니다. 이게 스타게이트가 5천억 달러거든요. 밑에 펜실베니아 인프라 투자도 9천억, 900억 달러 하니까 거의 미국은 6천억 달러 이상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이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도, 유럽, 사우디, UAE 다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를 반도체들이 다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너무 버블이 아니냐, 뭐 다 왔다, 뭐 곧 빠질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이신 분들은 스마트폰 발전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발전은 과거에 15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 발전이 확 뛴 시기가 이 소셜미디어 확산 시기에 확 뛰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도 똑같은 이 발달 시기 2개월인데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시기 제가 제일 첫 장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새로운 앱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벌써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챗GPT랑 얘기하니까 야 그 집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농담 삼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확산 시기가 지금 왔다. 이게 2025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발전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핫한 시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그 반도체 전망을 이제 숫자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올해도 되게 핫했거든요.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15.5% 상승한 7,200억 달러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보다는 작년 8 예상치는 7,0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6,900억 달러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이게 상향 조정된 겁니다. 계속 갈수록 와 반도체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다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이 8천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10% 상향 조정된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게 2달 전에도 7,800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8천억 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매출액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 섹터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핫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 뭐 그다음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 절대치가 사실은 메모리나 로직이 제일 커 보이니까 이게 이거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하겠지만 발전의 양을 보면 이런 다른 세부 섹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엄청 핫하지만 그래도 더 갈 만큼 충분히 남아 있다. 왜? 이 YOY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이 각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들의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매출액 증가,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S&P 평균적으로 한 15% 증가한다고 내년에 지금 발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꽤 괜찮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지금 단순하게 1, 2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차트는 지난 25년 가까이 있는 차트인데 S&P 500 내에서 이 IT와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수익률보다 IT나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챗GPT 2022년 12월에 발표했죠. 3.5 발표한 다음에는 특히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다. 이게 주가 차트가 아니라 S&P 시총 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일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기업도 어디냐?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 반도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지금 많이 올랐지만 버블은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반도체를 투자하기에 메모리 반도체만 투자하거나 엔비디아만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를 다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요약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